이슈 딥다이브 시장의 중심 이슈 금요일장 어떤 게 부각되고 있을까요? 그 이슈에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진한 전문가,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주제 보시죠. 시장 흐름 테크주에서 산업재로. 네, 미국에서 대선 변수도 나오긴 했지만 보다 좀 시장에 불거진 큰 어떤 부담감은 빅테크 쪽에 매물이 될 겁니다. 이러면서 테크주에 대한 하락 압력이 나오자 그러면서 올라가고 있는 쪽이 산업재인데요. 산업재 하면은 여러분들께서 시클리컬, 경기 민감주 이렇게 또 생각을 하시고 조선 건설업종이 포함되어 있는 게 이제 산업재로 통칭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장도 아까 그 시황에서 봤던 바이오주 외에도 GS건설이 52주 신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HD 현대 이쪽이 조선 기계 쪽을 합한 지주사인데 역시 신고가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조선주도 좋고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김진한 전문가님. 네, 오늘 아침에 뉴스도 조선 쪽에 엄청나게 많이 나왔습니다. 거기다 이제 실적 발표가 어제 좀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조선 네. 섹터. 그래서 이제 리포트주 이제 거기 관련해서 상향, 목표가 상향 리포트도 HD 현대 계열하고 삼성중공업 모두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여기에다가 오늘 기사 보니까 1조 던진 외국인 삼성전자 팔았지만 삼성중공업은 담았다. 이런 뉴스가 있는데 삼성중공업 한번 수급 한번 보십시오. 계속 외국인은 500만 주, 100만 주 계속해서 매수를 해왔거든요. 그리고 제가 여러 번 저희 프로그램 나와서 얘기한 게 조선 섹터가 하반기 기대 섹터다. 지금 아직 초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연초에도 저희 신조성과 관련 중고성과가 신조성과 올린다부터 얘기해서 저 연초부터 얘기를 좀 했던 섹터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본행제, LNG, 냉각 제 관련해서 동성 화인텍 이런 종목들까지 올라요. 이게 가장 늦게 부각이 되는데 조선 어떤 기자재 섹터에서 그리고 세진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조선 기자재에서 가장 먼저 좀 반응을 했었죠. 근데 이런 종목들까지 올라오는 흐름이고 너무 좋습니다. 지금 삼성중공업부터 해서 우리 방금 앵커님 말씀하신 현대 HD 현대 지주사까지 좀 움직이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실적이 이제 실적 발표가 됐는데 떨어지는 현대차라던가 SK 하이닉스와 같은 그런 종목들과는 다르게 실적 발표 난 다음에 오르는데 왜 오르는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왜 어떤 거는 실적 발표하고 오르고 왜 어떤 거는 떨어지느냐. 조선 섹터도 실적 발표 전부터 올라왔어요. 계속해서 이런 어떤 지금 한화 오션 같은 경우에는 이번 분기 지금 흑자 전환, 그 다음에 이제 HD 현대 계열은 이미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해칭을 좀 풀어놔서 달러 환차익이 되게 컸다고 지금 예상을 해왔습니다. 증권계에서도. 그러니까 오히려 고환율일 경우에 이익이 더 커져요. 그래서 이게 이익 전망치가 계속 상향되는데 그것을 80, 90% 더 뛰어넘었습니다. 기존 분기, 전분기나 작년 분기보다 몇 퍼센트 증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상치를 그간 상향해 왔는데 그거보다 더 8, 90% 더 오른 거예요. 영업이익이. 그래서 이런 부분이 컸는데 환차 이익까지 반영이 된 거고요. 삼성중공업은 HD 계열에 비해서 이런 환차익 부분, 환차손 부분을 완전히 해칭을 완전히 해놨습니다. 그래서 고환율에 대한 어떤 수혜는 없었고, 러시아에서의 어떤 선박 취소, 주문 취소 이런 건들도 있어서 좀 내려왔었지만, 아무래도 월봉한 보십시오. 엄청납니다. 아직까지 좀 16,000원, 2만원까지 충분히 갈 것 같은데, 아직 많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는 조선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면 제2의 변압기로 보고 있어요. 이런 쪽이.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쪽은 허리도 아니에요. 아직까지 좀 더 가야 됩니다. 상당히 좋은데 당연히 또 오늘 보시고 또 접근하시면 안 돼요. 지금 또 저희 이번 지금 주제가 테크주에서 이제 산업재료라고 얘기했는데 제조업 쪽이 지금 상당히 좋습니다. 여러 지금 테마들이 있는데 조선 쪽은 그래서 지금 잘 안 가던 이제 태광이나 이런 피팅 밸브 쪽이 먼저 좀 반응했죠. 대왕거래 프로젝트랑 같이 해서 다 좋습니다. 아직까지 좋은데 오늘 너무 급등이 나오니까 또 이제 내리면 보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리다가 좀 말았는데 2분기 실적이 좋고 3분기부터 이제 더 좋습니다. 강판 같은 거, 후판 가격 같은 것들도 이제 원자재 가격도 지금 낮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부분이 더 좋고 제가 그 실적 뜯어보니까 저가 수주한 게 2021년도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15%고요. 2022년, 2023년 그리고 올해 수주한 것들 아직까지 지금 반영이 안 됐어요. 근데 다 고부가가치 선박을 다 수주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수주 때 돈 받는 게 아니라 인도할 때 받아요. 그러니까 지금 인도가 이제 올해 말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3분기부터 이제 시작입니다. 그래서 지금 강한 겁니다. 2분기 실적이 피크가 아니라. 그런 부분을 감안하셨으면 좋겠고, 네. 건설 섹터 같은 경우 지금 마찬가지 기계 쪽은 건설 기계 쪽인데 이게 우크라 재건이 600조 이상의 어떤 큰 시장입니다. 요거는 계속해서 대선 관련해서 젤린스키나 아니면 우크라이나에서도 계속 출구 전략 할 겁니다. 지금 유럽 쪽에서도 지금 다 트럼프 쪽으로 붙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된다는 게 아니라 결국 지금 불확실성이 있지 않습니까? 해리스가 될지 잘 모르기 때문에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쪽도 계속 재건 쪽 타진할 겁니다. 휴전이나 정전을. 그렇기 때문에 이쪽은 아직 남아 있어요. 그래서 건설기계 쪽은 좀 내려오면 보시고 증권사 리포트가 현대 인프라코어는 오히려 팔라라고 했는데 오히려 더 갑니다. 그래서 리포트보다는 테마성이 좀 짙다라고 보여지지만 건설기계는 그런 이슈가 있고 건설 섹터도 지금 금리나 수혜 섹터로 부각이 돼요. 그래서 이쪽도 지금 HD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에 리포트 나오고 계속 좋은 흐름, GS건설도 어떻게 보면은 저희 뭐 순살자에서 조금 안 좋은 이슈지만 그런 여러 이제 부실 시공 관련한 요 두 기업들이 좀 좋아요. 그래서 대우건설까지도 올라오는 모습인데 중소형 건설사까지 조금 위험하긴 합니다만 좀 올라오는 부분이 있으니 그쪽도 보시면 될 것 같고 탑픽은 조선이니까 조선 쪽 보시고 HD 현대 같은 경우에 HD 현대일렉트릭의 엄청난 연결이익이 반영이 지금 되는 부분도 있고 여러 이제 조선사들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HD 현대도 지주사 중에서는 전 지금 탑픽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네. 이런 말씀하신 섹터 가운데서 종목 가운데서 탑픽은 뭐죠? 지금 지주사 보신다면 HD 현대 저는 더 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조선 쪽 보신다면 HD 현대 계열하고 삼성 같이 보시고 하나오션도 분명히 키 맞추게 할 겁니다. 그래서 이쪽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탑픽은 조선은 HD 현대 계열이고요. 네, 그다음에 건설 쪽도 만약에 보신다면 GS건설 같은 경우 좀 더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고성장 실적에 목마른 시장에서 어닝 서프라이즈 조선 쪽에서 내줬습니다. HD 한국조선해양은 이미 올해 연간 수주 목표의 120%까지 수주 달성을 했고 수주가 그동안 또 다 있었기 때문에 이제 하반기에 실적 성장이 계속 담보되어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임 대표님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산업지에 관련돼서 일단 조선 관련주들은 계속 좀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자세히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잠깐 이제 부연 설명을 드린다라고 하게 되면 조선사들의 이제 신규 수주가 계속 올 상반기에도 꾸준하게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HD 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올해 연간 목표가 135억 달러 이제 수주 목표였는데 지금 7월까지 163억 달러가 지금 수주를 했기 때문에 연간 목표를 넘었다. 그럼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도 지금 연간 수주 목표의 50%를 이미 달성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지금 올해 수주 금액이 53억 달러 정도를 되고 있으니까 이런 조선 3사들의 수주가 계속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최근에 이제 신조선가 상승과 맞물려서 그만큼 향후에 실적 개선세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국내 업체들이 고부가가치 선이다라고 얘기되고 있는 이런 친환경 LNG나 에탄올 관련된 그런 이제 친환경 선을 이제 지금 수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도 같이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이런 조선사들이 실적이 좋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조선 기자재 관련된 기업들도 같이 좀 주목해서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 지금 관련된 지금 산업재가 움직인다라고는 하지만 보면 HD 현대의 계열사들의 그 관련된 섹터들이 지금 강하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표현이 좀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산업재에서도 HD 현대 계열이 아닌 회사들은 여전히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좀 제한적인 그런 모습들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전반적으로 확대될 수 있겠느냐라고 보면 아직까지는 좀 더 지켜보셔야 될 걸로 보여지고요. 그럼 시장 주도주가 과연 이제 반도체주에서 이제 이런 산업재로 넘어갈 수 있느냐라고 네. 보면 아직은 좀 더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미국의 이제 AI 관련된 그런 우려감으로 좀 하락을 한 측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동안 AI 관련 때문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일정 부분의 조정이다라고 보시는 게 더 맞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렇다고 반도체 업황이 꺾인 것이냐라고 보면 꺾인 건 아닙니다. 반도체 업황은 내년까지도 계속 지금 호조세를 보일 수 있다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라고 보면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의 낙폭이 좀 커진다라고 하게 되면 저가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해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산업재가 지금 잘 가다 보니까 당장 접근은 사실 좀 부담스럽긴 하거든요. 그래서 시장의 또 주도주 역할을 계속 해나갈 반도체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산업재 가운데서 탑픽을 꼽는다면 뭐가 있을까요? 뭐 산업재 관련돼서 뭐 탑필 꼰다라고 하게 되면 뭐 좀 전에 말씀하셨었던 그 삼성중공업 뭐 여전히 좀 관심 있게 좀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건설 기자재 쪽으로 보면 이제 케이프 같은 경우도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관련 쪽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최근에 조정을 받았었던 삼성전자 뭐 계속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이와 더불어 뭐 밸류 체인에 있는 이오테크닉스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변동성 장세에 대한 금융주. 이번 주에 또 금융주 실적 발표가 연이어 나왔고 이후에 주가 흐름 좋습니다. 오늘 또 우리금융지주와 신한지주가 신고가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밸류업으로 연초부터 사실 관심이 좀 높았었고 이제 좀 이런 밸류업이라는 재료 자체가 시들한 거 아니냐, 이젠 좀 해묵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김진환 전문가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뭐 밸류업 섹터에서 뭐 저희 뭐 많이 보셨을 겁니다. 저 금융주를 다 뽑았습니다. 대부분의 어떤 많은 분들이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밸류업 관련해서 말씀해주신 쪽을 보시면 뭐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뭐 세로납니다. 지금 뭐 내려가는데 현대차는 좀 도깨비 같아요. 저는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저 아직까지 기억하는 게 작년에 뭐 4분기 실적 발표 나올 때도 그때 피크다. 그래서 뭐 별 기대 안 했는데 좋아서 뭐 상당히 뭐 강세였고 반도체도 잘 지지분야할 때. 그리고 뭐 1분기, 2분기 계속 그랬습니다. 지금 뭐 이번에는 또 이제 2분기 실적 발표 기대감도 있었고 밸류업 관련해서 오히려 좀 미리 가다가 이제는 좀 발표 나니까 내리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또 이제 뭐 3분기 어떤 기대도 안 했는데 만약에 어떤 실적이 좋으면 또 움직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은 우선 금융주의 어떤 지금 시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걸 좀 잘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우선은 지난 3번 시즌, 미국 대선 시즌 모두 금융주가 다 수익률 상위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계속해서 금융주로 얘기한 부분이 이런 것도 있고, 밸류업 관련해 3, 4분기도 계속 정부가 어떤 구체적으로 계속해서 뭐 어떤 정책이나 여러 가지 내용을 내놓을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집권 수혜주라고 또 지금 이제 부각이 되고 있어요. 뭐 이제 뭐 공화당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규제 완화 쪽 아닙니까? 그래서 가상화폐 쪽도 뭐 좀 좋은 어떤 뷰를 좀 얘기하고 있고 하니까 금융주 쪽에도 좀 우호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다가 이제 실적 전망도 좋습니다. 아직까지 뭐 피크아웃 아닙니다. 2분기 지금 특히 오늘 우리금융지주 엄청나게 가는데 안 그래도 뭐 실적이 너무 좋게 나왔죠. 뭐 증권사들 뭐 순이익이 8천억 전반에도 9천억대 나왔습니다. 엄청나게 그러니까 어닝 서프라이즈 한 건데 뭐 잘 안 가던 우리 금융지주까지 가는 모습이에요. 물론 이제 주주환원 정책도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요거 관련해서 우선은 KB금융, 뭐 메리츠금융지도 예전에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요런 종목들 다 아직 괜찮아 보입니다만, 근데 한 가지 조금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워렌 버핏이 지난 20일 날, 그러니까 버크셔 해셔웨이 회장이죠. 여기 대형은행 뱅크 오브 아메리카 지분 2조 원어치 매각을 했습니다. 네. 이분은 좀 빠르세요. 빠르십니다. 되게.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예대 마진 차 이제 내리지 않겠습니까? 어쩔 때 바로 금리 인하가 이제 시작되면 아무래도 그게 이제 보통 9월 달이고, 패드워치에 따르면 아시죠? 지금 이제 금리 인하 9월 달에 100%였습니다. 미국 연준이. 근데 오늘 흥미로운 게 어떤 거냐면 9월 달 0.25%포인트 내리는 게 85%고요. 그러면 안 내리나? 그게 아니고 금리 인하를 0.50%포인트 인하할 게 15%나 올라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7월달 조기금리, 물론 이제 안 될 것 같긴 하지만, 네. 7월달 조기금리 어떤 이슈도 지금 올라오고 있고, 9월달에 한꺼번에 0.25%포인트가 아니라 0.50%포인트 이하까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초점을 맞춘다면, 금융주는 우선은 지금 저희가 플레이를 한다면은 이번 달 7월, 8월 달까지 정도 저는 그 보고 있어요. 너무 길게는 보지 마시고. 예, 네. 왜냐하면 금리 인하되면은 지금 오늘 보험주까지 올라요. 그리고 이제 보험주를 가지고 있는 지주사들은 더 이제 순이익이 좋습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금융 같은 경우에 이제 없기 때문에 이제 생명사 인수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이슈도 있는데, 결론적으로 금융주 같은 경우는 너무 길게는 저는 하반기 내내까지는 보지 않고 하반기 초반까지 정도 보시면 어떨까 하고요. 그다음에 탑픽은 제가 KB금융 아마 전고 돌파 정도까지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네, 어제 그 증권사 센터장 출신이셨던 분이 페이스북에 장단기 금리 역전이 해소되고 있어서 경기 침체로 한 걸음씩 가고 있다, 이런 또 의견을 주시더라고요. 관련한 또 내용도 금리 전망으로도 영향을 주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단기적으로 지금 금융주 볼만하다라고 의견 주셨고요. 임순재 대표님 어떠신가요?
네, 뭐 금융주는 여전히 좀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금융주에 대한 실적 이제 호전세가 이제 매수세를 이제 유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KB금융 같은 경우, 금융지주 같은 경우도 뭐 2분기 역대 분기 최대 실적을 기록할 만큼 뭐 상당히 실적이 좋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뭐 단기 순이익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 한 15% 이상 지금 상승을 한 그런 모습이고요. 여기에 이제 적극적인 주주 환원책이 이제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올 2월 달에 한 3,200억 정도의 이제 자사주 매각 소각을 하겠다 했는데 이번에 또 이제 4천억 규모의 이제 자사주 매입 소각을 지금 발표한 그런 상황이고요. 일단 그 부분만 합쳐도 한 7,200억 정도가 됩니다. 만약 3분기에 실적이 좀 더 이제 추가적으로 호조를 보인다라고 하게 되면 주주 환원 정책을 추가적으로 할 가능성에 대한 부분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다른 금융지주 같은 경우도 일단 2분기 실적이 상당히 좀 개선될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 이에 따라서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확대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뭐 기업 밸류업 관련된 프로그램에 대한 뭐 정부의 의지도 좀 계속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 세제 개편안에서 주주 환원 정책 관련된 이야기가 이번에 이제 다시 좀 나왔습니다. 물론 이미 공개된 내용이었기 때문에 뭐 색다른 부분은 아니었지만 그런 부분을 이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가 이제 관심 있게 봐야 될 게 이제 두산그룹의 이제 산업구조 재편과 관련된 이제 각 계열사들의 이제 증권 신고서가 이제 접수가 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일단 증권 신고서에 대한 이제 수정 요청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번에 이제 두산이 그 사업 구조를 개편을 하면서 일단 대주주 중심의 이제 이익이 뭐 좀 확대가 되고 소액주주의 이익을 상당 부분 침해한다라는 그런 이제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이런 게 계속되면 기업 밸류업 추진에 상당히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제 생각으로 일단 이제 그거와 관련된 수정 요청을 했다라고 보면 정부 입장에서도 보면 향후에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을 하면 그거에 따른 기업 밸류업에 대한 그런 정책적인 그런 부분이 훼손되는 부분은 방지할 것이다라는 그런 의지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기업 밸류업에 관련된 부분은 여전히 진행 중에 있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런 관점에서 뭐 금융주 여전히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반기에도 뭐 실적 호조세는 좀 이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그런 우려감이 있지만 기준금리가 뭐 그렇다고 급격하게 인하되는 게 아니라 아마 되게 점진적으로 인하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기준금리가 인하가 될 경우에 뭐 예대 마진이 줄어들 수 있다라는 것도 있지만 네. 부실 확률이 그만큼 줄어들 수 있다라는 또 장점도 있으니까 뭐 그런 부분이 충분히 상쇄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관심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KB금융 뭐 여전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와 더불어 이제 우리금융도 뭐 최근 들어 뭐 2분기 실적도 상당히 호조가 되고 그다음에 비은행 계열사들을 확충하겠다라는 의지도 강하니까 그런 점도 좀 주목해서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정부의 주요 정책으로 밸류업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 강조를 해주셨고 금리 같은 경우는 인하가 되더라도 그렇게 뭐 크게 당장 낮추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큰 타격은 없을 거라고 보셨는데 임순재 대표님은 김진환 전문가님보다는 투자 기간을 좀 더 넓게 보시나요? 보셔도 네.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실적 자체가 뭐 올 하반기, 뭐 이 3분기, 4분기에도 계속 뭐 크게 줄어들 걸로는 보여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실적이 계속 이렇게 호조세를 보이면 그거에 따른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그런 부분이 계속 확대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럼 주가 측면에서도 긍정적으로 뭐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주제 남아 있습니다. 보시죠. 현대차 호실적에도 주가는 매수 기회인가? 어제 장 마감 이후에 현대차의 실적이 나왔습니다. 역대 최대 분기 실적 발표됐고요. 기아 오늘 발표 예정돼 있는데요. 주가 빠집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여러 업황에 대한 이야기들 나오고 있고 미국 쪽 자동차가 안 좋거든요. 김진환 전문가님 판단해 주시죠. 네, 우선은 뭐 외국인하고 기관이 번갈아 가면서 좀 매도를 좀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실적 발표가 오히려 좀 세론으로 좀 다가오는 느낌입니다. 아무래도 뭐 역대 최고 분기 영업이익 그다음에 실적 같은 것들이 좀 예고가 좀 됐던 부분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좀 많이 좀 벌써 미리 좀 오른 부분이 좀 있죠. 그리고 이제 어느 부분을 집중하느냐 이런 거 이제 아시지 않습니까? 뭐 캐즘 관련해서 하이브리드, 그다음에 이제 뭐 SUV 같은 거 좀 잘 팔려 투싼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이제 전 제품, 전 영역에 이제 하이브리드를 도입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발빠르게 좀 진행이 된 부분이 긍정적으로 좀 작용하는 것 같아요. 되게 변화에 빠른 것이 현대차, 기아의 어떤 강점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고 우리 고급차도 잘 팔리죠. 제네시스 같은 거 잘 팔려서 수익성 개선에 좀 이바지하는 모습인데, 근데 저는 주가적으로는 조금 이제는 우선은 뭐 3분기 실적 발표까지 또 이제 또 3개월 남았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좀 반영이 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만약에 접근을 하신다면은 더 좀 내리면 어떻게, 오늘 좀 많이 그래도 말아 올리는 편인데, 그래서 저는 현대차는 아무래도 지금 미국 차 시장에서 거의 지금 3위입니다. 현대기아 다 합치면. 그래서 거의 지금 테슬라 다음으로 전기차는 잘 많이 팔고 있어요. 그래서 나쁘지 않은데 우선은 어떤 실적 피크가 좀 중요해 보입니다. 그다음에 수급적인 부분이 좀 커요. 좀 내리는 것이. 그래서 만약에 이걸 보시는 분들께서는 22만 원에서 25만 원 사이가 뭐 지금 이 정도 범위인데, 다시 뭐 전반 분할로 좀 보시면 어떨까 하면 다시 뭐 재차 올라오지 않을까 하는데, 저는 탑픽이랑 만약에 보신다면 현대 글로비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현대차의 어떤 물류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그런 회사인데, 이게 지난번에 기억하십니까? 우리 정몽구 회장 위독하다 이런 얘기 나왔었잖아요. 예. 그때 뭐 지배 승계 구조 관련해서 이제 정의선 회장이 이제 뭐 지분 받는 거 요런 관련해서 좀 많이 급등도 나오고 했었고, 뭐 이제 관련해서 뭐 이제 뭐 주주 친화적 정책 여러 가지 어떤 이슈가 있죠. 뭐 배당 관련해서 뭐 이제 요런 것들을 이제 승계에 또 활용하는 방안도 이제 뭐 거론되고 해서 현대 글로비스가 부각이 됐는데, 오늘도 뭐 증권사 리포트가 나왔어요. 현대 쪽 다 엄청나게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하여튼 결론적으로 저는 만약에 보신다면 지금 당장은 현대차나 기아는 조금 이제 조정을 좀 거치면 어떨까 하고요. 그 다음에 보신다면 현대차 계열 쪽에서는 우리 현대 글로비스를 좀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요게 이제 앞으로 이제 현대모비스가 이제 정의선 회장이 이제 그룹 지배력을 좀 이제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제 현대모비스의 뭐 지분 상속이라든가 뭐 현대글로비스의 어떤 합병 여러 가지 어떤 이슈가 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배구조 개선, 그 다음에 요 이제 상속 관련해서 좀 보고 있거든요, 이슈를. 그래서 현대글로비스가 결국에는 주가 상승을 좀 하게 되면 더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세히 얘기하면 좀 너무 길어져서. 그래서 관련해서 현대글로비스 정도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네, 지금 현대글로비스 중장기 투자 말씀을 해주시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현대차 오늘 장중에 주가 하락세가 거의 8% 가까이까지 나왔다가 절반 정도 낙폭을 줄여서 더 줄입니다. 아래꼬리 길게 달고 있는데요. 임순재 대표님, 현대차 어떻게 보실까요? 뭐 현대차 개인적으로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요. 뭐 일단 현대차 같은 경우 지금 계속 작년 이후에 매 분기 지금 뭐 역대 최고의 실적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이제 못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매번 나올 때마다 지금 뭐 피크아웃 우려가 지금 여전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상대적으로 주가가 좀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특히 이제 미국 내에 지금 미국 자동차 업체들이 하반기에 뭐 상반기에 상당히 이제 호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하반기에 수요 부진 우려를 이제 표시를 하면서 그 여파로 지금 현대차도 같이 좀 맞물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미국 차와 그다음에 현대차와는 약간 좀 상황이 좀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미국 차 같은 경우에는 뭐 관련돼서 뭐 내연기관 중심으로 돼 있고 전기차의 판매가 상당히 이제 둔화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내연기관도 잘 팔리고 그다음에 하이브리드, 그 다음에 전기차까지 다 지금 잘 팔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면, 미국 자동차 업체의 판매 수요 부진과 현대차는 좀 다른 관점에서 보아야 되는데 지금 같은 카테고리에 좀 묶여 있어서 좀 안타깝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하반기에는 지금 미국 조지아에서 친환경 공장, 그러니까 친환경 차량을 생산하는 공장이 완성이 되면서 IRA 보조금에 대한 그런 우려가 씻길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인도 법인 같은 경우도 8월 달에 IPO 관련된 얘기들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현재와 같은 이런 주가의 급락은 조금은 좀 과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만약 25만 원 이하로 내려온다라고 하게 되면 이 수준에서는 뭐 충분히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해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탑픽 꼽아주시죠. 네, 탑픽은 뭐 현대차 관심 있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대모비스, 일단 현대차 그룹의 이제 지주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주가가 하락한 이후에 옆으로 좀 횡보를 하고 있는데, 향후에 이제 현대차의 그러니까 주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지배구조 이슈가 나올 때마다 아마 움직일 가능성은 있으니까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차 제품 믹스에 높은 점수를 주셨고요. 또 곧 도래할 인도 IPO에 대한 모멘텀 받는다는 점에서 현대차 현대모비스 임순재 대표님 꼽아주셨고요. 지배구조 개편 관련해서 김진환 전문가 현대글로비스 집중합니다. 두 분 분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슈 딥다이브였습니다. 이제 거인의 시선으로 오전장 복귀하고 오후장까지 내다보겠습니다. 금요일 거인의 시선 토마토 투자클럽 최병훈 전문가입니다.